N극과 S극처럼 끈적하게 붙은 압둘과 조셉 사이에서 터지는 머라이어. 각오는 되어있나? 난 되어있다. 프로슈터하고 부차라티하고 간부의 자격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우면서 논평하다가 나온 대사죠. 와무 사망신 진짜 고트임. 진짜 고트 맞아. 점차 사라졌으니까. 그것도 아름답게 사라졌어. 부차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채. 이것도 좋지. 로드롤러에서 로드롤러를 이제 항상 끝내는 장면,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로드롤러가 찍히면서 이제 위에서 두들기고 아래에서 두들기는 그 받아주는 장면. 이 장면도 거기에 포함된 명장면이다. 4부 마지막에 키라가 바이츠 더 더스트 쓰기 전 더월드 쓰고 노라러시 갈기는 조타로 멋있거든요. 근데 스타플래티나 더월드를 썼을 때 에코즈 액트 3는 거기서 자세히 보면 뒤로 넘어갈 듯이 이렇게 날아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날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귀여웠어 그거. 바닐라이스 vs 폴나레프 M 2기. 조조라는 인물들이 개입하지 않은 데서 이긴 전투.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가 완벽했죠. 폴나레프의 트리거를 발동시킨 거는 압둘의 죽음이었고, 심지어 그 벽에 써있던 그 말도 이미 뒤돌아보면 죽이겠다고 선언했잖아, 바닐라이스. 근데 정말 그렇게 갈 줄은 몰랐던 거지. 발바닥 끝도 썰렸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때 갑자기 빨라지는 실버 체리어 멋있었습니다. 되게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주인공들이 최종 보스랑 싸우면서 눈빛이 변하는 걸 얼굴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니 오 크크 좋은데 하게 되는 매력이 있음. 다음에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자세인지라 상상력을 자극해서 좋아요. 그냥 조조석이랑 최종전 눈빛이 바뀐 주인공 얼굴 클로즈업 장면들이 너무 좋아요. 애니로만 봤지만 제대로 보셨네요. 그런 시네마틱한 장면. 만약에 이런 구도를 다른 애니로 쓰면은 정말 전투가 엄청 그 애니 속에서는 루즈해지거든요. 그런데 조조는 약간 그런 기묘한 맛이 있죠. 이것은 실현이다. 너도 그럴 테지. 이분 말이 맞아. 작가만 이해하던 원작의 내용을 데이비드 프로덕션이 원작 초월해서 조붕이들에게 이해를 쏙쏙 시켜준 명장면. 쇼체스도 만들어서 얘기했었지만 이 장면은 진짜 명장면이 맞아요. 연출도 미쳤었고. 다비 vs 조타로. T답인지 J답인지는 표기를 안 해주셨는데 J답이겠죠? 명장면인 건. 블러핑하는 그 보스 진짜 쫄리면 뒤지던가 스탠드 능력 말을 안 할 거면은 죽든가. 근데 이거 하니까 어떤 유튜버분이 만든 그 조타로의 모든 걸 걸겠다. 진짜 거기 보면은 조스케도 걸고 다 걸어. 그게 진짜 개웃겼는데. 3부 폴나레프 vs 디오 데지신이요. 분명히 강한 각오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터인 폴나레프가 어째서 계단 아래에 있는 건지는 모르는 그 긴장감과 기괴함이 보는 입장으로서도 마음이 꺾여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계단신이 시간 정지라는 능력을 모르는 상태로 폴나레프의 입장에서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상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디오가 거기 계단에서 한 행동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타격을 가해가지고 생체기를 입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 단순하게 더월드로 위에 있던 애를 살짝 내려보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툭 던져요. 내려가지 않았냐, 올라온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냥 그런 심리전을 거는데 거기서 내려갔다는 걸 인지했을 때 고개를 돌리면서 약간 이런 그 폴나레프의 표정, 그리고 설명할 때 난 분명 올라갔는데 내려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애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지. 뭔가 위화감을 계속 갖게 되고. 좋은 명장면이죠. 제 3부 1 조조 내부에서 잘 거의 안 나오는 유명한 대사. 제 4의 벽을 깨는 타커스 편이요. 체페리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면서도 각오를 다진 채 걸어가는 장면. 그 삐뚤어진 정신, 추악한 광기, 마음속 깊숙이 영혼을 디오한테 팔아넘겼구나.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바로 전 에피소드 마지막인가? 거기서 이제 포코가 문을 열고 체페리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때쯤 라운드어바웃이 나오는 그 장면부터 이어지는 서사죠. 감동 실화 서사.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장면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잊혀지지 않는 건 체페리 상이 옹 하면서 물 위 요상한 포즈로 뛰어나가는 건 진짜 안 잊혀짐. 파웃? 저는 물 위에 요상한 포즈도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뛰어오르는 그거랑 뒤로 넘어졌을 때 사라진 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사부키라전 마지막에 조타로가 시간을 정지한 뒤 모두를 떠올리며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느끼게 해줌. 그레이트 데이즈 부르면서 제목 그대로 평범하지만 이집트까지의 여행에도 있었던 황금의 정심이 남아있었다고 말하는 것까지 명장면이라고 생각함. 이제 마지막 피니쉬를 날릴 때 모든 인물들이 한 곳에 모이죠. 그것만 놓고 보면은 조조식 원기옥이 아닌가. 이것도 명대사긴 하고 명장면이긴 하다. 그러니까 악당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는 거를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소개하는 악당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에요. 루틴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다 말해주고 조조의 장면 하나하나가 맛있긴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1부 초반 파문 안 배운 조나단과 디오가 덱에서 싸우는 거랑 8부에서 조빈이 노리스케 쓰러뜨리는 게 충격적이었음. 요거는 다들 아실 테지만 이거는 그거죠. 이제 로카카카가 거의 수학되기 직전 후반부쯤이었는데 이때 작가가 여러 가지 복선도 잘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전까지는 노리스케하고 조빈이 굉장히 친한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노리스케가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빈이 울음을 쏟아내는 장면하고 나머지 이제 조슈아, 하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조빈이 각오를 다져라 하면서 진짜 치력의 의지가 제대로 들어간 인물 중 하나였다. 분명히 4개가 있었다. 야스오가 1화인가? 거기에서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말하는 대사인데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 있다. 터스크 액트2 발현 사운드맨이랑 싸울 때 그때 황금장방형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조조에서.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황금비 황금장방형으로 액트4가 탄생하게 될 줄은.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아쉬운 거는 샌드맨을 너무 일찍 퇴장시킨 게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디에고하고 샌드맨이 둘 다 동기가 똑같아가지고 캐릭터가 겹쳐볼 수 있긴 했는데 인디언이 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뒤까지 가가지고 살아있었다면은 또 다른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올 법도 했죠. 6부 마지막 아니면 2부 마지막 슈트라임 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개쩌는 완모전 끝나고 개다구리 맞고 있었는데 슈트라임 특유의 그 개 웅장한 부금이랑 프로파간다죠. 독일군 힘 합쳐서 흡혈귀 대가리를 깨는 장면이 리얼 개지렸음.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슈트라임하고 플러스 프로파간다는 정말 조셉 테마곡인 오버드라이브보다 훨씬 뽕이 찹니다. 다만 그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끝나갈 때 카즈를 완전 생물로 만들어준 거는 버스 타다가 내렸다. 진짜 트롤짓 한 거지. 근데 전 이거보다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활화산으로 떨어질 때 카즈가 조셉한테 이겼다라고 한 순간 갑자기 어디서 손이 팍 날라오면서 카즈 하면서 이제 그때 프로파간다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 개쩌는 것 같아. 존나 멋있었어 진짜. 카즈 일광묘 잘 아시는군요. 역시 스피드웨건의 피스님 직접 보셨으니까 더 쩔겠죠. 조조 보기 전에 TV풀에서 미리 봐버린 로드롤러다. 그 이후로 조조를 봤지만 처음 해본 로드롤러다에서 디오 성우 연기를 뛰어넘는 걸 보지 못했음. 고야스 성우도 무슨 연기를 해도 디오가 돼버렸죠. 모르겠어? 너는 운명이 진 거야. 나 혼자만이 아니야. 나를 여기까지 보내준 조리 누나의 의지야. 웨더도 FF도 에르메스 아나수이 초타로씨도 미래 같은 건 몰랐지만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 각오를 하지 않은 건 너뿐이다 푸치.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운명이라고. 조조는 대대적으로 황금의 장심을 이어받은 꼬맹이들의 명대사가 십간지임. 맞습니다. 하야토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두 꼬맹이들의 얘기를 보면은 황금의 정신이라는 거는 굳이 조스타가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멋지게 연출시킬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라 배 터지겠다. 조조하면 러시 조조. 라임도 좋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부에서 3가지밖에 기억 못하는 스탠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일 하우스락. 뭔가 다른 장면, 명장면보다는 임팩트가 적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자체만으로 주는 압박감이랑 공포감이 완전 쫄깃했거든요. 실제로 내가 겪는다면 가장 기묘할 것 같아요. 3가지만 기억한다. 보는 입장에서는 살짝 답답하긴 한데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걸맞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요것도 맛있죠. 인간이길 포기하겠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조나단의 친구는 디오밖에 없었어. 조나단 조스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친근한 표현으로 조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디오는 최초의 친구이자 마지막 친구가 진짜 조나단이었다. 오크야스 건강해진 에피소드 좋아함 개인적으로. 그런 일상물 에피소드 좋죠. 아무것도 하진 않지만 가끔씩 약간 스며들어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 재밌어요. 슴슴한 맛에 보는 거야 그거는. 7부에서 존이랑 예수님이랑 만나는 부분, 이게 그거죠. 11화전 이거 나오기 전에 블랙모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복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11화에서 존이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머리통에다 쏴라, 그럼 액트 3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실제 그 대사를 읽어보면은 존이가 울면서 쏴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러면서 되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 다음에 액트 3로 지나면서 존이의 표정이 싹 바뀌지. N극과 S극처럼 끈적하게 붙은 압둘과 조셉 사이에서 터지는 머라이어. 너는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나? 직접 말하지 않고도 빵과 사람을 비유하여 조나단 일행에게 말해주었죠.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유적인 것도 잘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나? 얼마나 인간을 얕잡아 보는지를 제대로 알려준 디오의 한 줄 평이었죠. 조조 2부 마지막 화에서 1부 오프닝인 그 피해 운명을 틀어줬던 게 부분이 좋았어요. 3부에서 조나단과 디오의 피해 운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조셉이 뻗은 그 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조조라고 외치죠. 노래에서는. 조니가 터스크를 진화시키는
장면들, 스탠드가 성장할수록 내가 아는 그 찌질이 조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았음. 갑자기 이건 왜 나온 거지? 터스크 액트 1, 액트 2는 자이로 그 쓰러진 거 보고 우와 하면서 갑자기 진화하고, 그리고 액트 3가 될 때는 과거에 자신이 벌였던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진화하고, 그리고 마지막 액트 4는 자이로와 함께했던 여행, 철구, 쓰러진 말 이런 것까지 다 스쳐 지나가면서 휘릭 던지더니 갑자기 뻥 차고 공중에서 그 자세로 터스크 액트 4가 되죠. 진짜 너무 많은데 알레시전 마지막에 폴나리프가 자신을 찾고 있는 예쁜 누나를 보고 얼굴을 잠깐 붉히다가 다시 정신을 잡고 우린 나그네입니다. 머물러선 안 돼요. 조찬이 어깨를 토닥여준까지 여러모로 이 전투를 많이 좋아함. 알레시 전투가 평점은 되게 안 좋아요. 에피소드 평점은. 근데 폴나리프가 이 여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대사죠. 조나단이 디오의 머리를 끌어안고 같이 폭사할 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묘한 우정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점인. 디오가 놀란 듯한 대사가 좋았죠. 8부 원더 오브 유랑 소프트 앤 웨트 엘리베이터 씬이요. 원작 볼 때 졸라 멋있었는데 저도 애니로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키라가 레젤을 폭파시키는 장면, 거기서 덴지가 트리거 당기는데 갑자기 손 터지는 게 좀 절망적이었음. 8부 다모타마키 처형신, 화려하거나 웅장한 느낌은 없지만 죽기 전까지 처절하게 회유를 시도하는 다모타마키를 말 한마디 없이 팔스키가 죽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개간지. 8부가 워낙 마이너해서 잘 안 알려진 게 아쉬움. 그때쯤에는 이제 이 장면이 모두가 널리 알려지기를. 심지어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은 다모타마키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조스케가 대가리를 부셔버려 그냥. 그리고 다모타마키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집안에서 이제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 그냥 장난이었어 약간 이러면서 이제 하토를 회유하려는 거기부터가 이제 서사죠. 대가리 깨지는 게. 그러다가 살짝 또 깝쳐가지고 흐물흐물해진 노리스케를 잡고 인질로서 있다가 대가리가 관통당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서 좀 도파민이 좀 찼던 것 같아요. Hell to you 이거 나올 때 앞에도 그게 있어야죠. Yes I am. 근데 Hell to you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압둘의 테마곡, 그게 은근히 그 아라풍 비트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츳츳거리는 거 그것도 좋아. 분명히 한글이 아닌 일본어로 그 대사를 썼지만 시렌다랑 장피에르 포르나레프라는 말에서 이미 무슨 장면인지 알고 있어. 그 정도로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다는 소리죠. 2년 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축하 만찬회가 열렸다. 이거는 이제 발렌타인이 마지막으로 손톱탄을 먼저 쏘게끔 선뜻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액트4가 탄생하는 그 장면인데 대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는 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라고 느껴지지만 장면을 하나 대입해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허니가 얼마나 이 유해 싸움과 미국의 번영, 아메리카의 번영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멋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8부 히가시카타 단체 식사 장면, 이게 조조리온에서 몇 번 나오긴 하는데 한 번은 수영복을 입고 단체 식사를 하고 좀 기묘하긴 합니다. 최고의 명장면은 아니지만 6부 때 웨더같이 대가리에 대고 권총 찰컥찰컥하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음. 이 장면 본지 2-3년 됐는데 아직도 생각남. 그거죠. 헤비헤더가 발동된 줄 모르고 살자를 하려던 장면. 오프닝이 제일 명장면임. 맞습니다. 1, 2, 3, 4, 5, 6 다 좋아요. 운명이란 잠자는 노예야. 우리는 그것을 해방시켰어. 그게 승리야. 37화, 38화에 나왔던 부차라티가 승천하면서 했던 말이죠. 잠자는 노예라는 단어가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뜻깊은 단어 같아요. 독자들한테 말하는, 시청자들한테 말하는 제4의 벽을 깨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기한 단어이기도 하죠. 폴폴이 바닐라 아이스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이가 모래 능력으로 살리고 본인은 바닐라한테 구타당한 것 때문에 죽은 장면.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통하고 눈만 마주치면 싸웠던 한낱 동물이 살려준 거라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음. 폴나리프가 희생하려고 아봐요 이기 하는데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던 이이가 구해준 장면.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기가 피를 토할 때 폴나리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그 장면이 프레임이 확 많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자세하게 묘사돼 애니에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데이비드 프로덕션 얘네들이 중요한 부분에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우리의 조조러들의 힙스터 감성을 잘 알고 있구나. 그걸로 폴나리프 각성하고 울부짖으면서 바닐라 개패는 게 너무 처절했음. 갑자기 공속이 올라가고 그래 나한텐 슬픈 우정의 운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명장면이었죠. 7부 마지막 액트4로 얻어맞은 후에 대통령과 조니의 대치, 대통령이 조니 회유하는 그 장면, 정확히는 그 이후에 각오를 다지고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장면, 과거사를 말하면서 조니를 회유하고 나도 아버지를 찾으러 갔었다 라고 공감대를 부르려고 했는데 조니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지만 나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 말에 대해서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달라고 그 외치는 그 장면이 멋있고 총을 훅
던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몇 장면일 뿐인데 긴장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우리도 저게 맞을까? 발렌타인이 옳은 걸까? 하면서 아라키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기나긴 꿈 간단합니다. 3부 태양 스탠드에 조효찬이 웃을 때, 여행하면서 딱 한 번 써니랑 싸울 때 그때 한 번 크게 웃죠. 유명한 밈이 될 정도로 만들어진 장면이니까. 리사리사 조셉이 와무 카즈와 대면했을 때 천장이 흡혈귀로 함정판았던 장면. 카즈는 기습 다구리 같은 비열한 짓이라도 이기면 그만이라는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 기억에 남네요. 핑거 스냅을 하면서 흡혈귀들이 그 오와 열을 딱딱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싸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리사리사가 에이자의 적석으로 블러핑을 걸죠. 저는 근데 이 다음에 와무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그 상황의 긴장감을 푸는 약간 와무의 위트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조조는 매번 순간에 카타르시즘이 터진 장면이 많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거를 강조했네요. 일단 난 시저의 최후 애니 작화 덕분인지 화려하고 인간으로서 처절한 최후를 남기는 장면은 이것뿐이라고 봄. 전 애니밖에 안 봐서 7부의 명장면을 잘 몰라서요. 이제 내년에 7부를 보시고 다시 또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아리아리까진 좋은데 이분은 진짜 정확하게 캐치했어. 그 대사를 아리 하는 거. 이게 패시전이죠. 정확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리라고 적고 마지막에도 아리라고 했을 텐데 이분은 오브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얼마나 찬란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하다. 저 태양을 드디어 극복했다. 이게 만약 귀멸의 칼날에 무잔히 마운틴 팀이 블랙모어에게 남긴 유언. 이 대사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건 뭐 그랬을 거예요. 카우보이가 죽을 자리를 뭐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의 대사 같은 그런 말이었어. 아무래도 마운틴 팀이 루시를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이어질 수 없는 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그녀를 블랙모어에게서 숨겨주는 그런 모습. 완전 낭만 있죠. 왜 나는 이 대사를 아무도 안 한가 했는데 딱 해주셨네. 독일의 기술력은 세카이치. 정말 모모의 기술력은만 들어가도 다 슈트라임이라고 알 정도로 명장면이죠. 거짓말을 하는 맛이구나. 부차라티를 상징하는 장면이자 대사이자 밈이자 난 처음에 이 능력이 끝까지 갈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지퍼 능력을 갖고 있기 전에는 뭐야 얘는 공격을 하려면은 무조건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땀을 핥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나 아니었던.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좋아요 이 장면. 3부 러쉬 대결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개쩔었습니다. 대포 쏘는 소리인가 그런 느낌의 격발음 때문인지 무력이 제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위아래를 지렸어요. 바로 다음 갑자기 날아서 내정지가 왔지만 조조니까 그럴 수 있죠. 3부가 연재될 때 한창 드래곤볼이 같이 동시에 연재되던 시기라 날아가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거기서 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 점프 1위는 무조건 드래곤볼이었으니까. 러쉬 부딪히는 대결은 그게 좋았다. 일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스탠드가 보이지 않는데 풍압이 일어나는 그 장면? 그러고 서서히 떠오르는 그 모습, 그게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나단이 디오 죽이고 울면서 기절한 장면이 좋았음. 숙명의 끝이라는 느낌이 나서 숙명의 끝이기도 했지만 같이 보는 청춘을 끝을 맺은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웠죠. 결과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기 마련이지. 여기까지만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처음엔 뭐지? 자이론가 했는데 지름길로 가다간 진실을 놓칠 수 있어.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에피소드 제목이 떠올랐어. 당장이라도 무너져버릴 것 같은 하늘 아래서 아바키오가 가버린 에피소드죠. 정말 연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흑백 장면이었는데 경관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 경관이 그 죽은 동료인 것도 제대로 티가 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면서 알게 되죠. 너는 자기 자신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장 시커먼 악이다. 웨더와 푸치의 최종 결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6부를 봤을 때 푸치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주인공의 스탠드 능력을 봉인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쁜 감정은 있었는데 되게 애매하게 천국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강조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다가 웨더가 여기서 이 대사로 정확하게 말을 하죠. 이때부터 푸치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인 거를 제대로 얘기해주기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을 좀 해소시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8부에서 키라와 조세움이 지키려고 시와터 어택을 항구에서 터뜨리는 게 너무 십간지였음. 그리고 또 로카카카를 먹이고 살려야 했던 조세움이까지 진짜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음. 조세움이가 진짜 불려고 다짐한 순간에 키라가 네 잘못 아니면서 시와터 어택 요 장면 좋아하죠.
이때 조세홈이 과거가 슬쩍 나왔을 텐데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키라의 행동을 보고 아 내가 도와야겠구나 하다가 인간이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냐면은 몸이 전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얇은 지폐로도 살짝 집어넣으면은 그냥 뚫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극한의 상황이었어. 그래서 조세호미가 아 씨발 로카카가 불까 말까 하다가 키라가 블러핑을 걸고 터트리는 게 대박이었죠. 이 장면 애니를 보고 싶네요. 에리나의 흙탕물 세수는 이렇게 참신하게 엿먹이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충격받은 장면인 일반적인 클리셰를 깬 장면이야. 거기서 대부분 울면서 막 뛰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여자가 신여성처럼 조형돼 있으면은 따귀를 때린다거나 그랬을 텐데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더럽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히는 게 작은 장면이지만 재미난 연출이었다.